날씨가 매섭습니다. 강추가 와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또 폭염에 더위에도 전쟁하는 데 있어서 죽이냐 죽느냐 이런 싸움입니다. 춥다고 전쟁 안 하고 덥다고 전쟁하지 않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추운 날씨를 보고 대한문 관장에 함께해 주신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김광진 대표께서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연말 관련해서 행사가 있다 보니까 이따 저녁 때 합류하기로 해가지고 사회를 또 제가 보게 됐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사기 탄핵과 자유민주주의 체포탄핵으로 헌정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치러진 그 어떠한 선거도 불법이며 전자개표기, 사전선거 등 부정개혁성이 매우 높은 선거제도를 방치한 상태에서의 선거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지난 4.15 총선은 움직일 수 없는 부정의 증거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왔으며 총체적으로 부정선거로서 4.15 총선은 원천 무효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의결한 모든 법원 또한 원천 무효입니다. 선거는 법치와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선거의 부정행위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자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방역과 반란으로서 선거의 공정과 투명성이 실종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심각한 전자개표기, 사전선거, 중국인 대표 사무원을 운영한 중앙선관위원회는 매우 의심스러우며 이 제도는 반드시 철폐되고 투표소 수개표를 도입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김대중, 김영삼 주장, 종북, 반미, 친중 세력 등에 장악된 위정 보수 세력들에 의하여 아무 죄 없이 탄핵을 당하셨습니다. 국가안보 파괴, 국군해체, 적폐상황, 경제파괴, 원자력 발전 파괴, 민생파탄, 외교 고립, 헌정 파괴, 불법 부정부패 타락 등 테러 정치범역,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품질과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흰몸신 투영된 대한민국의 모든 비정상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박정희 광장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애국자이시고 이 나라를 구할 전사이십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탄핵해 주실 대한민국의 현실,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는가 하는 진실을 알리는 것이 자유혁명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지렛줄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다시 뵙게돼서 반갑습니다. 생활과 경제사 등 공생활로 바쁘신데도 중국 공산당, 북한의 주고 국가권만 탄핵 세력의 적발을 먹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념으로 함께해 주신 대표 동지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당선인께서 국포하신 국민교육관장은 우리가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현재도 우리한테 중요한 이 지표, 좌표를 정해주는 진짜 명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이 바로 세게 되는 국민교육관장을 어떤 장소에거나
또 어떤 의뢰거나 항상 같이 낭독하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주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날 저희들은 자유대한민국 애국단체 협의회 이태원 집단살인 의혹 진상규명 국민위원회와 함께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15일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그날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고 또 유튜브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이태원 사건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이제 전부 다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포커스를 유족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또 유족에 관련된 감성 어린 내용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언론사도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사의를 조사해야 된다, 이런 언론사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158명이 죽었고 196명이 부상당했는데 죽은 자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유족의 요청으로 부검을 했지 경찰이 자의적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하고자 하는 부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경찰, 국힘당,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또 그 이외 여러 정치 관련 이들을 보는 세력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사건 규명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부검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살인사건의 가장 기초와 가장 기본이 수사의 출발이 부검입니다. 그런데 부검을 하지 않았고 더구나 3.1m, 5.7m, 5.5m 안에서 약 300명 이상이 거기서 사상을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던 동지 중에 한 동지가 당일 그날 현장에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동영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건 현장에는 해밀턴 골목 거기서 죽었다 그러는데 왜 죽은 새가 거기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더머코라는 바로 매장 앞에 사람들이 시신을 들고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심폐소생술을 합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시 거리군에 사상자가 24명입니다. 사람 2명, 부상 22명입니다. 그게 총영청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4시에 저들은 사망자가 부상자랑 한 늘어납니다. 그리고 공중시 발표는 이보다 더 늘어납니다. 1시 40분 이후에 저들은 사건 현장 과학 일대를 다 차단하고 일반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저들은 세관들의 장소에서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이 4분입니다. 4분. 그런데 병원으로 응급 구조하지 않고 그 아스팔트 위에서 사람들을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수익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정상이 아닙니다. 아주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촛불과 맞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스팔트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남녀간 세력들이 지금 간첩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태원 사건의 가장 기본이 부검인데 부검을 하지 않고 넘어가고 그리고 바로 국정조사로 갔습니다. 국정조사는 수사기관이 수사가 미진했을 때 바로 국회에서 특검을 구성하거나 또는 국정조사를 하거나 국정조사는 맨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수사기관의 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국정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이제 저들은 이태원 사건을 세월호 사건과 같이 유족들에게 이제 보상을 할 것입니다. 그 보상에 국힘당도 모른 척하면서 동의할 것이고 설사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임위원회나 또는 본회의에서 저들은 투표를 하지 않고 기권하면서 나갈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모두 처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본의 정체성 즉 정신적인 큰 역할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백기 세력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게끔 좌포와 또는 나치판 역할을 하고 계신 원경상 원광선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의사이면서도 대한민국의 현실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보니까 이분은 대충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주로 쓰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6,000볼당 자신의 살을 베어내주고 자신의 살을 베어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윤석열 정부는 취임서부터 지금까지 자유를 어마어마하게 쳤습니다. 수십 번을 쳤습니다. 자유를. 취임식에서 18번인가 외쳤죠. 그리고 8.15 경축선에서 자유를 쳤고 유엔 초회식사에서도 자유를 쳤습니다. 그리고 북한한테 선제 포격을 하겠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 실험을 하면은 북한은 선제 포격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제 폭격이요? 핵무기가 없는 나라가 핵무기 있는 나라를 선제 포격하겠다고요?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리지 경고방송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어디에 핵무기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린이를 폭격하겠답니까? 그리고 한미일 협력하는 것을 많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인세 일환을 한다고 합니다. 화물연대 집회에 원칙적으로 대응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 현재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고 했고 망월당 5.18 교체에 가가지고 바로 이를 위한 행진곡을 불렀고 또한 4.3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4.3 기념식에 가서 바로 4.3 사건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4.3 희생자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결국 이것도 민주화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 여순 반란 사건의 현재 1차 약 50몇 명에 대해서 공식 인정을 하고 그리고 생활비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현재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진행하는 목적은 5.18 광주 내각제입니다. 내각제로 하겠다는 이런 내용들, 헌법 개정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
정문의 대표 김기현 대표가 이야기했고 이준석이도 이야기했고 현재 국회의장도 계속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저들은 헌법 개정을 이제 시기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헌법 개정을 지금 올해가 2022년이지만 이제 23년 내년 2024년 4월달에 국회의원 선거와 헌법 개정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북한 방송을 개방한다고 했습니다. 북한 방송 개방, 이것도 위성 방송이 아니라 7번, 9번, 11번처럼 채널을 고정시켰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요, 윤석열 정부가 정말 잘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들이 우파 관련된 정책을 주면서 저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 연방제입니다. 그 내각제 5.18 광주 정신을 포함시킨 헌법 개정으로 인한 내각제 개헌을 저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들은 사소추대 적은 거를 주고 큰 거를 저들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 우파 세력은 뭡니까? 우리는 소판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거에 대한 겁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목을 매는 건 매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목을 매기보다는 우리는 만남을 위해서 준비하자. 왜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전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정신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직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우리는 분열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동의하신 분도 있고 왜 이 자리에서 윤석열일까? 왜 이 자리에서 윤석열이길래?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준비를 하자. 윤석열 정부도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자에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다 망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촛불과 맞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그런 목적 그 이상 그야다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시민 대표였고 이혜원 회장을 모시고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유시민 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는 이혜원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이 자리에 나와주신 동지 여러분, 나라를 걱정하고 계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 이 자리가 그냥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고 한 획을 긋고 한 시작이 되는 초석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다고 해서 맨날 생명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살다 내일 죽을지 오늘 살다 저녁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고 보면은 오늘 이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시간인가 이것을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꼭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민중훈 총장님께서 육창골단, 그러니까 내 살을 내서 적의 뼈를 취하자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과연 우리 애국 국민들은, 애국 시민들은, 애국 시민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은 내 살을 내고 적의 뼈를 취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국을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파라고 얘기를 하나 자기의 살을 내지도 않고 적의 뼈를 구하려고 적의 뼈를 취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이고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참담한가를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큰 구조물은 방향을 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좌파 세력에게 점령당하고 통렬한 이 처지가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수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결과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결과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들하고 싸우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겠으나 저들하고 싸우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주장을 시킵니다. 저들을 우리가 이기려면은 건으로 싸우고 응대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우리의 정신력 무장과 사상을 함양시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살을 내서 저들의 뼈를, 저들의 중추를 부러뜨리는 그런 마음이 각오가 없으면은 이런 시간들이 무용의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씨앗이 되고 그 초석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준비해온 원고를 읽으면서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을 허리에 꿰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별심을 이루는데 이 문장의 의미를 모르거나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있음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혼돈과 혼란된 사회정치, 사회문화, 사회가치가 지속되면서 우리들의 분별력은 어리석게도 바늘을 허리에 꿰어서 그 바늘을 쳐들고 바느질 하자고 외치는 삐뚤어지고 선동된 리더나 추종자들로 온 나라가 덮여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번 애국동지 여러분,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열보를 양보하더라도 이쯤에서 가시던 길을 강제해 세워 서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 봅시다. 하늘을 한번 우러러 봅시다. 세계적 리드가 되었던 스마트폰을 통한 누리코터스 운동을 가능하게 한 위대한 인물 스티븐 잡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새벽에 다시 깨어서 어제 자기 전에 결정한 그 결정이 맞는지, 그 결정대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지 물어본 후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자리를 6년이나 지키며 자유와 정의를 그리고 애국과 나라를 사랑하고자 부르짖고 계시는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 무엇이 내 가슴 속에서 연수점치며 무엇이 이토록 도리질을 하게 하며 무엇이 이리도 아프고 저리게 분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이기에 이 칼바람을 언동선에 여러분의 가슴과 심장을 끊어 이렇게 올리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높아시에서 묻습니다. 내 심장과 가슴이 저 더럽고 추한 내국과 그것이 바로 있어에 감염되어 껍데기는 사람이고 애국자이지만 속은 빈 반대한민국 심장이고 반역의 가슴이 아닌가 모릅니다. 우리는 늘 분별해야 할 사건들을 변명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모릅니다. 이 말을 살짝 바꾸면 중요한 것과 급한 것, 그 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현들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급한 것을 먼저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눈, 코, 입, 귀, 몸으로 읽히는 것들을 오감이라고 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었던 정체성, 나라고 하는 가치와 만나는 그 순간이 분별의 시간입니다.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구분하고 중요한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분별의 시간이 곧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때 시간이요, 그것이 애국의 시간이요 내국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실제 있기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서울, 아니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또한 반역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급한 것은 순간순간을 잊게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목적된 목적지로 곧게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국은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이고, 애국 국민의 종국은 자유대한민국을 번영으로 끌며 밀어 세계 선도국가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여러분의 견해 또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은 목적된 가치나 열매를 위하여 헌재한 시간이나 사건에서 사실을 인내로 참아내고, 내가 정하고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 가치를 더욱 확고히 지고 더욱더 선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가치를 우선한다고 한 그 의미가 아닌가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이 칼바람 속에 이 자리 박정희 광장에 선 그 이유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는 것의 다른 이유는 우리에게 목적된 통일한 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급한 일을 먼저 한다고 하는 것은 목적된 가치나 자아 정체성이 없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의 의미가 아닙니까? 우리를 무리 군중이라고 하고 이들을 송사리, 개구리, 붕어, 가재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들을 국민이나 애국자라고 할 수 있느냐 말씀입니다. 가재, 개구리, 붕어, 송사리, 개새끼들이 애국을 한다고요? 이들이 자유세력이라고요? 이들을 시장경제를 한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내 것과 네 것, 진실과 거짓, 애국과 내국, 삶과 죽음을 보지 못하는 좀비가 온 세상을 지배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자유를 사랑하시는 애국 국권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를 사랑하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 위대한 세종대시아를 아십니까? 페드로 1세가 1721년에 세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국시는, 그 나라가 지향하는 지향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노라 였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견해와 해석은 그 각각 차이가 있겠으나 2만 명의 공산주의자가 1억 3천만 명의 제국을 뒤엎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섬뜩한 지혜를 얻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국민의 5% 아니 1%만이라도 이리 했다면은 경제 유교의 위협을 이룬 이 자유대한민국을 저들에게 유린당하게 두지는 않았을 것이며, 이 엄동설한 칼바람에 우리의 심장과 가슴을 얼리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는 냉철한 분한 이 시간에 이 추위를 녹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애국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번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것을 우선해서 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급하고 무엇이 중요한 일인가에 대한 명철을 가진 참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범사 먹고 사는 일 상시 있듯이 매일 벌어지는 반대한민국, 반자유대한민국의 사건에 대하여 우리는 저항하고 항의하여야 하며 분노해야 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된 가치, 이승만 대통령의 가치, 자전하고 그래서 온전한 개인이라 불리는 자유를 위한 주문이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와 박정희 대통령의 자전, 자유 창조를 위한 주문이신 일하면서 싸워야 한다는 것, 그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현실과 인연, 삶과 가치에서 성리하는 쾌거를 이루는 위대한 씨앗, 그 씨앗과 시작, 출발점이 계신 국번 애국동지 여러분이고 자유대한민국 국민이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과
그 시작과 씨앗 출발, 여기 계신 국번 애국동지 이름이고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자리를 배설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여기에 참석하신 애국동지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정신과 박선신 최서원 박사님 모시고 한 번씩 더 보겠습니다. 월곡 대한민국의 대표 정신과 전문의 의학박사 최서원입니다. 반백년 약 55년이 지난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교육헌장이 미래지향적입니다. 여러분, 그 국민교육헌장이 옛날 것입니까? 아니면 미래에까지 적용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국민교육헌장은 너무나 잘된 명문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지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이러한 국민교육헌장을 이미 무너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국민교육헌장을 다시 살려야겠습니다. 또한 우리 국본에서는 사실상 어떤 모호하거나 애매모호한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 정통 애국자,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민으로서 갖춰야 될 소양과 이념을 이것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 또 따로 모여서, 이건 뭐 별개로 모여서가 아니라 따로 또 여러 브레인들, 여러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사실상 많은 것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태원 이 집단 이 살인극에 대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새로운 그런 지침을 만들어낼 때 우리 총장님 이시에서 잘 따라주시길 바라고요. 위기의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권은 임시 정권입니다. 그렇죠? 임시 정권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정권이 잠시 이어가고 있는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임시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권에 끌려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 정권을 이끌고 갈 것이냐, 그 두 가지의 정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 정권에 끌려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애국 시민들이 현 정권을 끌고 나가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현 윤석열 정권을 잘 이끌고 나가야 되고 뒤에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남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살아온 호랑이도 우리가 훈련시키면 우리 호랑이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1리터의 휘발유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앰뷸런스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지만, 옛날 대구 지하철 참사처럼 1리터의 신라가 1리터의 휘발유가 많은 사람을 태워주기는 비극을 자아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저도 이상하게 한자를 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반면교사라는 말 많이들 쓰시죠? 반면교사. 저는 반면교사 어쩌고 하는 사람 보면 바로 싸대기가 날아갑니다. 뼈대기가 날아갑니다. 왜냐?
반면교사라는 말은 언제 생겼냐고 물어봅니다. 제가 언제 생겼어요? 언제부터 쓰였어요? 반면교사가 모르죠. 모르니까 빨갱이들을 못 척결하죠. 오늘 배워두세요. 반면교사라는 말은 1960년대 생긴 신조이고 누가 만든 것이냐? 미쳐버린 못된 똥이 만든 것입니다. 못된 똥이 미쳤다가 잠시 정신을 차렸을 때 만든 말이에요. 진짜 한자어는 가산지석, 가산지석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반면교사라는 말을 쓸 때는 반드시 중국 공산당 모택동이한 반면교사라는 말을 전제를 두시고 옛날에 박자가 쓴 가산지석과 비슷한 말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근데 왜 내가 이 반면교사라는 말을 쓰느냐?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권을 뭘로 삼고 있느냐? 반면교사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교사라는 건 뭐냐? 사실상 모든 빨갱이와 주사파와 좌파들을 우리가 모두 싹쓸이 제거하고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쓸만한 놈, 똑똑한 놈, 본보기로 살려놔야 되는 놈들을 반면교사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그럼 우리가 그 반면교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 반면교사들을 사용해서 적을 제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나왔듯이 우리가 피 흘릴 거고 죽을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반면교사를 이용한 임시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꿈꿔오셨던 진정한 대한민국의 이념이 다시 바로 저기서까지는 절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강원 광장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이 들어서지 않는 이상은 이 대한민국은 자기들대로 돌아온 것이 아님을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시고 준비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아, 이게 최 박사님 정말 뜨거운 연설 들으니까 여러분 안 춥죠? 사실 춥죠. 자,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제가 이제 뭐 학교였으니까 사실 이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결국은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고 장차 세계를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현장에 오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 애국 모임을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어요. 한 달, 두 달은 할 수 있어요. 1년, 2년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횟수로 치면은 7년째인가 여러분? 6년, 7년 아닙니까? 이런 오랫동안 나라 살리려고 어떤 가치를 지키려고 이렇게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한 사례가 인류 역사 5천년사에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서구의 시민혁명, 뭐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의 시민혁명, 또 미국의 독립혁명, 이런 거 다 짧은 시간 안에 엘리트들이 주도해가지고 이끌어왔던 역사 발전의 어떤 시민혁명이지, 이렇게 밑에서부터 일어나가지고 6년, 7년,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끊임없이 한 사례가 인류 역사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어려움의 시간을 겪고 있지만 반드시 대한민국은 자유 통일을 하고 나아가서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최고의 국가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이 장애물 한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요즘 이태원 사고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제 그 유가족들이 49주에 모여가지고 또 일주일 전에는 유가족 대책협의회를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여기 달리기라고 하는 데서 창립시회가 됐어요. 거기 이재명이가 국회의원 10명 데리고 가서 하고 했는데, 자, 그들의 요구가 웃기고 그들의 말이 안 돼요. 어제도 유가족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윤석열이가 와서 물을 붓고 사죄하지 않는 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뭐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번 이태원 사고 나와가지고 하루로 빠지지 않고 가서 참고하고 또 국민 애도 기관을 선포해서 했으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기본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대통령이 그 앞에 가서 물을 붓고 사죄할 일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이태원 사고의 근본적인 잘못은 1차적으로 거기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니고 적어도 20세 이상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빽빽 들이차면은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진실을 지키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경찰이 사전 사후 대처를 못한 거, 이거는 드러난 사실이니까, 그래서 지금 하여간에 경찰이 빨리 수사 발표해가지고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데 두 달이 달려가는데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죽 답답했으면 우리 민정원 사무총장 또 우리 시민들이 엊그제 목요일날 이태원에 가가지고 또다시 사고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요, 이 더 이상 경찰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경찰은 문재인이 심어놓은 문재인의 수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이번 사건을 대충 뭉겨버리고 진상을 밝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의학 박사, 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은 압사사고로 보기에는 석연찮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1차 사고 발표도 안 났는데 무슨 대통령에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라, 무슨 뭐 기념관을 만들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란 말이죠.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세월호로 가려는 게 너무 역력하지 않습니까? 어제 기자회견 보니까 무슨 뭐 기념을 만들고 말은 조심스럽게 얘기했지만은 속내는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국가한테 억울하게 희생당했으니까 국가 세금으로 우리 돈 좀 채워달라,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걸 뒤에서 부추기고 있는 놈들이 이 민주당과 저 좌빨들 말입니다. 이 촛불들 아닙니까, 여러분? 난 그 유가족 중에서 정말 제대로 진짜 유가족이 있는 것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 이번엔 절대 동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또 유가족들을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국민운동, 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생각이라도 좀 각성시키기 위해서 이 또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거, 이걸 깨기 위해서라도 제 생각에는 우리 자유시민들이 유가족의 엉뚱한 요구, 말도 안 되는 요구, 또 그 뒤에서 이렇게 착당하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 이것을 반대하기 위한 우리 또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유가족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대해서 가지고 맞서는 유가족 대책 위원, 시민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건을 가지고 이태원 사건을 엉뚱한 사건으로 제2의 세월호로 몰고 나가는 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제 해가 바뀌어가지고 하게 되면은 어차피 저거는 이재명이 놈이 구속되면은 탄핵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어차피 사고를 가져가는 저 유가족, 선택밖에 안 되겠지만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 솔직히 그들이 사실 앞으로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그 있으면은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또 말입니다. 어떤 그런 위로의 표시를 할 텐데, 대놓고 말이지 말도 안 되는 요구하고 결국은 돈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또 그리고 추모가 만들어가지고 세월호처럼 여기다 뭐 하나 천막 치고 말이지. 내년간 선거 때까지 우리 먹으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서가지고 같이 하고 또 마찬가지로 전자년 그분들도 보면은 참 불완천이했지만은 누군가의 또 사주에 나서가지고 그런 우리 시민들에게 국가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해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의 규범이 있어야 되고 도덕이 있어야 되고 공공의식이 있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요구 억지 요구 우리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이제는 저기 이태원 사고 유가족 무슨 위원회 대책위원회를 우리가 또 만들어가지고 맞섰어요 여러분. 해가 좋아졌으니까 해가 바뀌어가지고 그들이 또다시 제2의 세월호를 만들어 나가면 이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그 모든 악이 저희를 좌절시키고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가 2023년 또 하나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 우리나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애국 자유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화이팅! 고맙습니다. 훌륭한 말씀을 해주신 우리 내공특위연구소 남광주 박사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날씨가 춥지만 춥다고 전쟁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죽이느냐 죽느냐 현재 2년 전쟁의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적들은 지금 현재 모든 조직을 장악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사열이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이 대한민국 내부에 내전이 발생하나 전쟁이 발생하는 이 그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화 모든 시설들이 다 모두 붕괴되고 무너지기 때문에 저들은 털을 뽑지 않고 대한민국을 가고자 하는 것이 저들의 전략입니다. 그 때문에 저들은 합법을 가장해서 현재 대한민국은 300%가 모두 다 죽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잡아놓고 누구를 구속시키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법부 여러분들 지난 8월달 인천 연수구의 최종 판결 대법원 판결문을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에 대한 항적한 바로 진짜 이적 판결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법치가 있다고요? 대한민국의 법치 다 죽었어요. 선거 정말 중요합니다. 선거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정치에 자정을 하는 자정기능이 바로 선거입니다. 선거 또한 모두 다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부결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현재 바로 바뀌었다고요? 저도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적들은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적파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바로 저들의 금태탑이 대한민국 적파의 금태탑이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자유대한민국 체제, 자유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차게 투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모든 언론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장악하고서 아주 치밀하게 심리전으로 저들은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을 속이는 그 세력들 다 넘어갔어요. 전부 다 남로당 간첩들에게 줄 서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만 이 박정희 광장 대한민국에 오신 여러분들만 줄 안 쓰고 대한민국을 벌어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차게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백두산 TV 구성재 대표님 모시고 한 말씀 듣고 그리고 행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입니다. 자, 멤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좀 뭡니까? 불안한 일이 있었네요. 근데 그 이상합니다, 그죠? 뭔가 이상합니다. 아마 연내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게 말입니다. 사법부가 사법보다기가 사법기관이 뭔가 이상합니다. 법에 대한 장악력이랄까 수사에 대한 강도랄까 이게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차례가 뭡니까? 문재인인데요. 문재인에 대한 것도 상당히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뭘 뜻합니까? 상당히 여론은 안 좋은데 그거에 대한 수사도 상당히 이루어졌을 텐데 그것을 저지하는 세력이 검찰 내에 혹은 검찰 주변에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희석이 됐다. 법에 대한 준법, 법치주의가 실현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유감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 건물을 지으면 기둥이 4개입니다. 그죠? 모서리에. 사각형의 기둥이 4개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둥이 3개 혹은 4개일 수 있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또 그 다음에 시민사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4가지 요소가 엄청나게 썩었습니다. 각 부분이 올바로 서 있지는 않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깨졌습니다. 이 나라는 커다란 건물이 삐뚤어져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독재, 봉제, 와해 직전입니다. 따져볼까요, 여러분? 입법 보시죠. 21대 국회. 부정으로 당선돼갖고 최대 의석이 59석, 60석입니다. 저들이 말입니다. 계속 주장하는 바입니다만은 악마의 소굴이 돼갖고 사법부, 대법원, 검찰을 견제, 제어하면서 제대로 된 법 질서가 확립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습니다. 네? 저거 우리가 나라를 바로 잡으려면 반드시 심판에서 해산시켜야 됩니다. 저 입법뿐만 아닙니다. 사법부 보시죠, 사법부. 21대 총선이 끝난 지가 언젠데 부정선거에 대한 제대로 된 실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미 총장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인천 연수구 을에 대한 최종 판단 그 판결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건 판결문이 아닙니다. 그런 판결문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둑놈이 도둑놈 흔적을 남길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이 흔적은 도둑놈이 남긴 흔적이 아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런 동의어 반복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잔문을 선고문이라고 해서 대법관들이라는 인간들이 써놨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행정부 보십시오, 행정부.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지금 보건당국과 검찰입니다.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국민들이 백신과 마스크를 써서 비과학적인 보건을 해도 아무런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시민사회는 이거 태극기 세력 냈던 분이 없어요. 네. 전교조, 민노총, 다들 이 자유대한민국과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기동 완전히 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아픈 얘기를 하면요. 저희가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엄청난 국가적 비극을 당해왔습니다. 불법 탄핵, 세월호 참사, 부정선거, 살인 백신,
공산주의 난동, 그리고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수많은 분들이 자살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한 수사가, 이런 데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각 사안에 대해서 찬반이 고르게 공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곳에만 운동을 하고 한 곳은 외면하는 이런 편차가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정선거 운동을 하는 분도 불법 탄핵 진상규명 운동을 해야 되고, 불법 탄핵을 외치는 분도 살인 백신 철폐하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같은 놈들이, 같은 세력이, 같은 자유대한민국을 짓밟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대한 음모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걸 모르고 이 사안의 감정과 기호와 입장에 따라서 달리 운동을 하고 단결하지 못하고 분열된다는 것은, 그것은 커다란 불행을 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 탄핵, 부정선거, 살인 백신, 공산주의 낭동 다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 즉각 복귀해야 된다. 라고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이웃과 이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외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를 외치는 분들이, 나는 불법 탄핵 안 할래. 살인 백신 운동을 하는 분들이, 나는 부정선거 안 할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내의 반란 반역 세력이 외국 공산자 세력과 협작을 해서 각 사건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난동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사건에 의해서 사건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얘기를 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나라는 지금 내전 중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내전 상태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이 나라의 전쟁이 불법 탄핵, 부정선거, 살인 백신, 공산주의 난동 등등의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전쟁의 양상이 달라도 다 한 놈들이, 한 세력들이 이 나라를 짓밟기 위해서 일으키고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이 났습니다. 네? 이게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이 각 사안마다 진실을 밝혀서 어떤 놈들인지 그놈들의 정체를 밝혀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재명 구속이고, 그 두 번째가 문재인 구속이고, 그 세 번째가 21대 국회 해산이고, 민노총 철폐고, 정교조 해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네. 큰일이 났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여기 한 바퀴 도시면서 시민들에게 커다란 목소리로 진상규명했다라고 외쳐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추운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부시고 또 대한민국을 건국하셨으며 대한민국 국가 기틀을 구축하시고 그다음에 김일성의 유교 남침을 저지하셨으며 한미동맹과 원자력 발전의 두뇌를 육성시킨 우리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웅이시며 한반도 고립붕괴를 극복하셨고 근면자주 격동의 새마을정신과 세계 10위 경제 대국을 구축하셨고 북방과 한국의 기적을 이룬다신 박정희 대통령 16 국가 전망 상황에서 지역계 이 상황을 극복하셨고 경제공학과 현무차관 일본 반도체 기술 교육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에 세계 1위의 메모리 반도체 대국이 되었으며 서울올림픽 개최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기반을 선진국의 기반을 구축하신 전두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기업을 완성하는 국정운영 운영과 김정은 참수부대 참석 자유통일을 주장했으며 경제보안과 재정 흑자를 일으킨 우리의 지도자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함께 아스팔트에서 투쟁하셨던 우리 병기 동지 여러분 함께 자유대한민국 만세통을 하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날씨 추운 속에서도 함께 하신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